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담양군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특정인 소유의 토지에 상업용 건축을 인허가해주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배수 시설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유기농업 확산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과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화순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시 부패 방지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우수민간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개방정원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일원의 임도와 등산로변을 산철쭉 군락지로 조성합니다. 보성군이 2022년 리부트 보성형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2022년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독특한 형태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철규 화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양군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특정인 소유의 토지에 상업용 건축을 인허가해주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학년 대표는 15년 전 전남 담양으로 귀농해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농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귀농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앞에 편법을 동원한 불법으로 카페가 신축되면서 운영하는 농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해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 농장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섬으로써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는 바람이 남동풍이 불어요. 그 남쪽에다가 이 건물을 큰 건물을 들으셨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또 그늘이 지고 저희들은 적용수를 납품해서 생활을 하는데 남쪽에 이렇게 그늘이 잡혀놓으면 그 나무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천천히 세력이 약해지고 고사가 됩니다. 어떤 작물도 앞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햇볕 강량이 없기 때문에. 2020년 2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임로 형질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지임로를 형질 변경함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법 개정이 된 줄 아는데 이걸 불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해서도 굉장히 좀 상처가 깊은데 불법으로까지 해서 이 건축을 지었다는 것은 진짜로 참 용서가 안 됩니다. 담양군 대전면 추성일로 425-9 카페 건축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인로 포장은 끝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이루어진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2021년 1월 맹지인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임로가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 주인은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일반 주거지역 앞까지 사도 개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당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것을 들어왔고 사전에서 사전 개설 허가 신고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질 변경은 우리는 그에 대해 답답하게 사도개설은 우리가 허가해줬어요. 사도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농협과하고 주식과하고 의견 물어봐가지고 그쪽 이상 있냐 없냐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허가를 해줬어요. 관계자도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원실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럼 그렇게 괜찮으니까 가져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서 해주셨어요. 거기서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도로로 지금 내주셨어요. 그리고 도로로 언제 날짜로 됐어요? 7월 23일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로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다고 답변합니다. 경장로로 해줬다는 담당자. 경장로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형질 변경 협의 나간 거고요. 담양군이 발행한 사도 개설 허가 고시에는 농협 경영에 따른 경계학으로 사용을 위한 사도 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카페 주인은 사도를 도로로 형질 변경해준 진입로를 8월경 담양군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형질 변경이랑 지목 변경까지 다 이루어진 거를 저희들이 도로 목적만 보고 그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그 전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인허가부서에서 다 그거는 다 정리하는 거죠. 정식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목이 도로로 다 바뀌었을 것이고. 사도를 기부 체납받은 후 9월경 건축 허가가 떨어집니다. 사도 고시됐고, 예. 그다음에 담양 군 소유의 사도 고시된 도로를 확인했고, 예.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를 나갔었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진입로 형질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2020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진입로 형질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군은 또한 특별조치법을 알면서도 형질 변경을 해줬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특별조치법이 무색해야 합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16일 시청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마련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아파트 붕괴와 같은 건설 현장의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한 예방책 및 처벌, 관련 법제도의 정비,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광주에서부터 부실공사의 뿌리를 뽑아내 올해를 건설 안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입니다. 공모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전남도 누리집 도정 소식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등기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상수도 배수지 시설 상부 공간을 시민 여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 17개소이며 2007년 각화 2배수지, 2008년 봉산 배수지, 2021년 지원 배수지 등이 배수지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을 거쳐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산지구 봉선 배수지 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부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인근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특히 봉선 배수지 상부 공원은 남구 제석산 산책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계획해 인근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올해 유기농업 확산과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 등에 총 1,484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유기농업 확산과 과수 채소 중심의 인증 품목 다양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고소득 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 지역 총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4만 344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농 인증 면적은 2만 5,816헥타르로 전국 인증 면적의 64%에 달합니다. 겨울철 소방 안전과 인명 구조의 만전을 기하며 국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순 소방서를 이향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은 총 49명에 이릅니다. 1년에 4명씩 순직한 셈이죠.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관 구조대원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위기의 영웅, 소방관들의 생명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구조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무사히 구조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또 구조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소방관으로서 직업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올 1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송탄 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동료들의 순직은 소방관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습니다. 정신건강조사에서도 전체 소방공무원 40%가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도 전체 공무원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소방력으로만 투입되는 것에 좀 한계를 느꼈고요. 어찌됐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군, 관경, 유관기관이 통합되는 대응을 좀 빨리 보여줬을 때 국민들도 보는 시선에서 안심하고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구나, 그런 통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2020년 4월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따르는 충분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무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 질병을 얻었을 때 마음 편히 치료받을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24년 소방병원이 건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생계와 유가족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한 소방관이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인과관계를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조속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 맨 앞에 서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의 보호대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 그 공약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향래입니다. 광주 남구가 광주시 주관 2021년 자치구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자치구 분야 1위에 올라 우수기관 선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동구와 남구, 서구 3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광주환경공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공직유관기관 5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구 40만 명 이상인 북구와 광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관계로 제외됐습니다. 남구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 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 행정 및 경영 성과 등 4개 평가 분야에서 3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조성하여 관리하는 우수 민간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개방정원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등록 대상 정원은 개인 30제곱미터, 기관단체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순천시가 운영하는 개방정원 투어 및 정원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 해당됩니다.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통해 등록 대상 정원으로 선정되면 등록증과 명패, 소정의 정원관리 재료비가 지원되며 개방정원 안내책자,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 등의 개인 정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등록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정원을 담은 사진을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일원의 인도와 등산로변을 중심으로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헥타르 규모의 산철쭉 군락지를 조성합니다. 구봉산 전망대에서는 광양만과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일출과 광양만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철쭉 군락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과 어린이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봄철에 만개한 산철쭉 꽃을 보며 산책하고 힐링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성군이 2022년 리부트 보성형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사업, 제도, 시설 등 정책 정보를 6개 분야 65가지 세부 정책을 정리한 2022년 보성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보성군은 향후 5년 복지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자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복지 욕구 및 사회 변화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원에 대한 정보가 담당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공유 없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취합하고 자치행정과는 이를 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담당 부서는 시행 가능 여부를 2일 이내로 검토하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전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협력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에게 안정적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0여 가구의 주택을 개보수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국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둥지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공정허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독특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철규 화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 전시회 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광주 전시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동구 예술공간 집 갤러리에서 열렸는데요. 그 전시회 현장을 이미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 예술공간집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남겨진 자들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제로 정한 작품의 제목이 남겨진 자들의 시간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시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흔적이 남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할 사람이라든가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요. 그게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소소한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 혹은 또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철규 작가의 작품은 언뜻 큐비즘을 떠오르기도 하지만
선과 면에서 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강렬한 보색은 격정보다는 경쾌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비즘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보는 시각의 다변화, 시각이 다른 방향에서 본다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약간은 조금 이제 물론 큐비즘적인 요소가 많지만 우리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서 그리는 캐리커처에서 하는 그 원리처럼 그 사물의 어떤 선이 됐던 아주 작은 면이 됐던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개체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상상력을 조금 더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작가의 작품들은 대상을 해체하지만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오래 멈추어 들여다보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들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정적인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아주 작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림에 이걸 넣어보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기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지 슬프다고 해서 축 처지는 색깔을 쓰기는 싫고 그래서 밝은 색깔로 해서 아주 제 주변에 있는 편안한 이야기들이에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주목했던 프랑스화가 로트렉을 좋아한다는 이철규 작가. 그의 그림이 기하학적이고 강렬해 보이지만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담겨 있으며 조금은 슬프고 따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C 뉴스 이미로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아있는 꽃샘추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